매일 발행되는 신문과 광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지면의 각 위치마다 광고의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한 면 전체를 광고하는 경우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게 됩니다. 광고 단가 조사표를 보면 모든 미디어를 통틀어 신문의 전면 광고 단가가 제일 비쌉니다. 때문에 광고 대행사에서는 효율적인 광고 게재를 위해 충분한 조사와 각 신문 매체의 영향력을 검토해 광고를 어떤 신문, 어떤 지면에 실으면 좋을지 고민하는 것이죠. 인터넷의 급속적인 발달로 광고 시장의 판도도 변했습니다. 인터넷의 경우 메인 화면의 광고가 제일 비싼데요. 특히 인터넷 광고는 클릭 수만큼 노출 횟수 빈도를 기준으로 광고 단가가 결정됩니다. 페이지 뷰를 보는 횟수에 따라서 블로거나 업로더들에게 광고 수익을 분배하는 이런 광고 구조는 소규모의 회사나 영세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소수의 몇몇보다 다수의 힘을 보여주는 롱테일 법칙처럼 인터넷 광고는 큰 돈이 없어도 광고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TV 광고는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주요 시간대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의 경우 광고의 가격은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방송계의 광고 단가와 유통 등을 담당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입니다. 기업과 방송사가 밀착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이런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81년도부터 한국방송광고가 우리나라 소위 지상파 방송, 아까 말씀드린 KBS와 MBC, 그 이후에 SBS가 탄생을 하게 되고 각종 기독교 방송, 평화 방송, 불교 방송 등등 라디오 방송국이 활발해지면서 현재 2011년 현재 전국의 34개 방송사의 광고 판매를 저희 방송광고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억하시죠?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한국과 독일의 4강전 TV 광고는 무려 6,100만 원이었는데요. 그 당시 광고 단가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익히거나 함께 컬러 프로젝트가 다양한 광고를 표출하는 TV 광고. 화면 하단이나 프로그램 예고 중에도 늘 광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시청자가 주인공이 되는 프로그램. 안녕하세요가 곧이어 시작됩니다. TV 광고는 지역 방송국에 따라 또는 시간대별로 광고 단가가 차별화되기도 하는데요. 수많은 미디어 중에서도 광고는 대중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에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2006년 6월 시사저널에 실리기로 했던 삼성에 관한 기사가 삭제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기사를 써야 할 기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됐습니다. 당시 기사가 들어가야 할 지면은 온통 광고로 대체됐습니다. 데스크에 데스크를 거쳐서 게재한 삼성 관련 기사를 경영진이 저희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쇄소에서 광고로 교체해버렸습니다. 기사를 드러낸 거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는데 회사에서 들어주지 않고 그것은 편집인인 경영인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편집권은 편집인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해서 그건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편집권이 편집국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태는 계속 이어지고 잡지는 외부 인력들의 기고로 대체되며 발행됐는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간 동안 주간지의 광고 수는 삼성 덕분에 역대 최고였고요. 파업한 기자들은 특별판을 만들어 기자들의 의무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론 자유를 생각할 때 흔히 정치 권력,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것만큼 무서운 게 자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문제였습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친 기자들은 2007년 9월 25일 시사인 창간호를 발행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남겼기 때문에 그 뒤로 그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경제적 독립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문제의식을 갖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언론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광고 미디어. 그러나 언론의 자율성과 광고로부터의 독립은 지켜져야 합니다. (2003년 3월 20일) 새벽 이라크 전쟁이 발발합니다. 미국은 바그다드 등 주요 도시에 대한 대규모 공습 작전을 펼쳤는데요. CNN 뉴스에서는 그 장면을 생생히 생중계했습니다. 네, 강진이 일어난 직후 바닷물이 육지를 삼키면서 공항이 폐쇄되고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등 일본 동북지방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규모 8.8의 대지진이 발생한 건 오늘 오후 2시 46분. 진앙지는 일본 동북지방 뉴스에서는 반복해서 충격적인 영상과 소식을 전했는데요. 13.5km였습니다. 신문은 자극적인 문구에 추측성 기사까지 난무했습니다. 영화 제목과 인터넷 괴담까지 퍼나르며 흥미 위주의 보도를 했던 것이죠. (2004년 9월 1일) 러시아에서는 무장투쟁을 벌이던 체첸 반군 세력들이 초등학교를 기습 공격해 대규모 유혈 참극이 벌어지며 어린이를 포함한 사상자 10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태를 TV로 보도한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이 지적됐는데요. 실제 영상에 총소리를 덧입혀 충격과 공포의 순간을 자극적으로 보도했고요. 2차 성징이 일어난 아이들의 노출 모습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에 보여줬습니다. 방송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희소한 자원을 이용한 제한된 시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내용의 왜곡이라든가 어떤 간략한 축약된 내용을 전달을 하다 보니까 어떤 메시지의 어떤 진실적이고 팩트, 사실적인 전달의 어려움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9.11 테러 당시 영상은 미국보다 국내 매체에서 4배 이상 많이 방영됐습니다. (9.11) 테러 이후 알카에다의 보복으로 미국인 닉 버그가 참수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카에다는 파병한 국가의 사람들을 인질로 삼아 참수하겠다고 선포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대처 방안의 뉴스보다는 참수에 대한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보도가 뉴스에서 계속됐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김선일 씨가 인질로 잡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청 경쟁이라는 것은 광고 시장,
수익과 연결되고, 즉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 수입과 직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높으면 당연히 광고가 많이 팔리게 되고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 광고가 덜 팔리게 되기 때문에 수익과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청률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방송사들은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면 가장 쉽게 떠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선정성과 폭력성인 거예요. 때문에 BBC에서는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선정적인 보도를 지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청률이 올라가지만 그런 것들이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 방송의 전체적인 품격들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언론의 신중 보도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건. 이런 결과는 결국 시청률 지상주의가 만들어낸 풍토이기도 한데요. 생명의 존엄성보다는 흥미와 자극으로 된 잘못된 보도 관행. 이럴수록 매스미디어의 공익성과 책임감은 더욱 강조돼야 합니다. 광고와 신문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수많은 미디어와 광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옐로우 저널리즘 혹은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초는 신문의 과열 경쟁으로 전쟁까지 일으킨 미서전쟁입니다. 그 후 뉴욕 월드와 모닝저널에서도 노란 어린이가 등장하는 일요일판 신문을 발행해 옐로우 저널리즘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옐로우 저널리즘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신정아 씨의 교수 특채 비리를 수사하면서 사건의 본질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을 들춰내는 흥미 위주의 기사가 연일 보도됐습니다. 전문가의 의견까지 인용해 사건과 개연성이 전혀 없는 사생활까지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여성 및 시민단체와 누리꾼들은 대한민국 언론이 죽은 날이라 칭하며 언론의 정체성을 개탄했는데요. 결국 문화일보는 사과글을 게재했습니다. 많은 비판적인 여론들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거기에 직접 관여한다라는 것들에 대한 위헌 판결 때문에 지금 이제 프로그램 등급제라든지 이런 자율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 정착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의 위력이 가세되면서 그 파급 효과는 더 심해졌는데요. 결국 톱스타 최진실 씨는 인터넷 악성 댓글로 우울증을 앓다 술을 마신 어느 날 갑자기 자살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녀의 자살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가십 위주의 기사를 다뤘는데요.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모방범죄를 부추기며 똑같은 방법으로 자살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문을 괴담으로 정리해 자세히 전했는데요. 악플을 비난하면서 그 악플을 소상히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처럼 연예인들은 신변 노출은 물론 근거 없는 소문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방송 사업자들이 뭐 더 늘어나면서
사실은 이제는 같은 플랫폼 내에서의 경쟁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플랫폼 간의 경쟁, 예를 들면 뭐 케이블과 위성의 경쟁, 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더 사실은 경쟁을 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방송 사업자들이 서로 그런 선정성과 폭력성을 서로 부추기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사를 다룰 때는 적어도 신중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는 어디 소문난 거 그냥 적기만 했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사람 죽이는 거 모릅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펜으로 나를 죽인 겁니다. 사실은 모든 미디어들의 주인은 바로 시청자들이고 대중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그 우리의 소비 행위가 미디어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당한 권리가 소비자 주권이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소비자 주권을 인식하고 그걸 정당하게 누리려고 하는 노력, 실천 이런 것들이 수용자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우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미디어 행위에 대해서 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고 이럴 때 과연 이것이 나의 진정한 선택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스스로의 성찰. 그래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아내고 그걸 적극적으로 미디어 세계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포츠. 강 선수가 4위로 떨어졌군요. 4위로 떨어졌습니다. 자, 250. 손현재 선수의 장래 희망. 그림처럼 우아한 동작들은 잠시 숨을 먹기도 하죠. 미디어가 오락성과 상업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한때 쇼 비즈니스라고 해서 경멸적인 속어로 지칭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쇼 비즈니스의 역사를 들여다볼까요? 지난 80년 정권 찬탈을 위해 신군부는 언론 장악의 수순을 밟습니다. 소위 언론 대학살로 불리는 언론 통폐합인데요. 군사 정권은 언론사 사주들을 불러 강제로 64개 언론사를 18개로 통폐합해버립니다. 우리 사회 진실의 통로가 막혀버린 셈이죠. 그리고는 국민의 눈과 귀를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듭니다. 대중의 관심을 영화, 스포츠, 섹스의 3S로 유도해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이런 정책들은 경제 번영과 맞물려 스포츠와 영화 산업을 크게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프로야구 개막에 이은 스포츠 산업의 정점은 1988년에 개최된 서울올림픽입니다. 살아있는 것들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서울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의 위상을 떨치며 한국 기업과 국가 브랜드는 크게 상승하는데요. 이후 우리나라는 월드컵 등 세계 4대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저력을 발휘하게 되죠. 최근에 들어서서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세계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동시에 그 메시지에 접점을 하면서 공감을 하고 또 동시에 즐거움과 환호와 어떤 감동을 느끼는 그러한 매체로 성장하였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엄청난 광고 시장이 됩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4강전의 텔레비전 광고 단가는 무려 6,100만 원. 당시로선 거액이었고요.
전 세계 1억 명이 시청하는 미국 슈퍼볼의 중간 광고 금액은 어마어마합니다. 시청률을 담보한 슈퍼볼 중간 광고는 무려 1초에 1억 원, 상상을 초월하죠. 스포츠 스타의 천정부지로 치솟는 몸값은 걸어다니는 광고판을 방불케 합니다. 거액이라도 후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그만큼 광고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이죠. 국가대항전 같은 대규모 대회는 시청률 보증 수표. 월드컵 TV 중계료는 8년 사이 이미 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은 소속 구단이나 기관을 넘어 이제 한 나라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자 문화사절단 역할까지 담당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사화하고 광고화하는 무리를 두기도 하죠. 스타 산업 역시 쇼 비즈니스의 영역입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전 세계가 아끼고 사랑하는 스타들이 지구촌을 누비게 됐는데요. 미디어는 전 세계 소통의 창구 역할까지 하게 됐습니다. 쇼 비즈니스 산업은 세계의 공감대를 드높이고 있습니다.